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이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대폭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 더울 것 같고요. 8월 15일은 넘겨야 좀 선선해지지 않겠나 보이는데 한 열흘 마지막 늦더위 잘 견디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대전환기입니다. 경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 40년 이 성장기에서 봤던 모습들이 다 무너집니다. 고성장기에 가졌던 사고들이 다 비상식이 됩니다. 자, 빈손으로라도 공부 하나 잘해서 성공하고 또 일찍 현장에 뛰어들어서 노동자로서도 자식을 공부시키고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끝이 난 겁니다. 어제 제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이 금수저 흑수저 계급이 심화되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몇 사람들이 등장해서 제 말을 엄청 불편해 하는데요. 항상 제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해 하면서 튀어나오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보지 마십시오. 그분들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르고요. 그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댓글까지 보면서 쓰면서 저를 비판하는 이유는 결국 황장수가 허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무언가를 갖다가 옹호하고 변호하고 그래서 저를 까내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대중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논쟁하는 공적이고 공영적인 성격의 방송이 아닙니다. 이 방송은요, 지극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희생을 각오하면서 하는 방송입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 광고비나 회원 회비를 합치더라도 아직도 적자입니다. 1년 이상 제가 제 개인의 희생으로 운영해 왔고요. 아직도 적자고 제가 이 방송을 함으로써 어떠한 대가를 누리기보다는 제가 희생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만은 끌고 가는 방송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 목적을 이 사회를 바꾸어 가야겠다는 제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저한테 권한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남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불편해하고 욕을 달아댑니까?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저성장, 고실업, 저임금, 디플레이션 시대, 장기 불황 시대가 왔고 대공황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갈지도 모르고 이것이 전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을 뒤흔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황 소장 무슨 고성장 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저성장 시대에서 이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냐 어쩌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 글은 다 지워버릴 거니까요. 제발 제 방송 보지 말라고 쫓아내는 거다 생각하십시오. 대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에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교역을 통해서 모두가 이득을 얻어 이런 시대 사라졌습니다. 국가라는 틀 속에서 각자가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신자유 시대 때 가졌던 무역을 통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서 전 세계가 모두 그 어떤 낮은 로우 코스트의 이득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는 형태의 비교우위, 절대우위 이런 개념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경제학을 갖고 들이밀지도 말고요.
이 전체의 시장이 완전히 경쟁한다는 이런 황당한 이론의 바탕을 둔 자유시장 경제 이론을 가지고 들미지도 말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자유시장 완전 경쟁 내지는 반 완전 경쟁, 부분 완전 경쟁이라도 되고 있습니까? 독과점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이론을 들먹이면서 그 이론을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즉 EU에서 탈퇴했고요. 이제 영국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까지 순차적으로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대선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들을 보면 트럼프가 막말을 계속함으로써 공화당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났다 어쩐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태의 본질도요. 결국은 뭔 줄 아십니까? 결국 트럼프라는 미국 사회를 통째로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이단화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민주공화, 언론, 그리고 미국 사회의 기득권의 총체적인 반발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쉽게 박살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순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바보라서 저런 말들을 막 내지르겠습니까? 자, 미국 대선요. 한번 표 깨보십시오. 지금 여론조사나 지금 이 분위기하고 그렇게 같이 흘러가는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이 그렇고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그렇고 전 세계의 이런 포퓰리즘들이 극자 극우의 형태로 유럽도 득세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지전적으로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카수스 벨리라는 조그만한 칼럼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까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17세기 네덜란드 법학자 휴허 호르히티위스가 이야기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또는 원인이라는 의미의 카수스 벨리라는 라틴어 표현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00만 명의 사망자를 불러온 1차 세계대전이 일종의 카수스 벨리라고 할 수 있듯이 지금 또한 1, 2차 세계대전 전과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드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이 한편이 되고 한국은 그 중간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절반에 가까운 국민과 정치인, 제야,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한국에 이런 상태로 주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임박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확신들이 전 국민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든 좌파든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 우파는 지금까지 40년, 50년을 지배해온 관변, 기득권 위주의 사고가 마치 보수주의인 것처럼 지배하고 있고요. 좌파나 한국의 제야 진보나 야당에는 마치 종북이나 친북이, 친중이나 종중이 진보라고 하는 착각을 갖다가 하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안보를 腾腾히 하고 경제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는요, 그야말로 극소수의 지지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보수는 이 썩은 부패한 경제 기득권을 갖다 옹호하기 위해서 아주
몸살을 떨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철저하게 부패 기득권을 해체했더라면 오늘날 사드 문제나 이런 경우에 70% 80%의 지지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우병우 한 사람을 놓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서 사드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전선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신이 났습니다. 야당은. 이제 정권 탈환이 눈앞에 왔습니다. 정권을 탈환하게 되면 야당이 지금 대표로 출마한, 더민주의 대표로 출마한 4명 모두가 사드 반대하고 전시작전권 이양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더니만 안보도 좌파, 경제도 진보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을 가지고 전체 정치권을 사드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 안보를 팽개치면서 왼쪽으로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TV조선에 출연하니까요. 박종진 앵커가 그럽니다. 자, 박 대통령이 우병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갈라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평론가들도 오늘은 다 기가 죽었고 입장이 바뀌었더라. 그 저보고도 그러냐. 무슨 소리 아니야. 한번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야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이 바뀌면 그게 평론가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평론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TV에 나와서 평론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용기 있는 사람은 사라지고요. 전부가 시류에 빌붙어서 자신의 진영을 따라갑니다. 그 진영에 가서 충실하게 그 진영이 강조하는 논리에 개가 되어야 한마디로 스타 지식인이 되고 배지를 달고 SNS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생계도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로 저한테 오는 압력도 한둘이 아닙니다. 좌우에 양쪽에서 돌을 던집니다. 자, 황장수, 송영선만큼 11억 중국 떼거지라고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야 네가 스타 되지 않겠냐고 빈정거리는 트윗 글도 어제 올라왔더만요. 자, 대중이 정말로 개돼지가 되고 싶습니까? 정치꾼들이 던지는 그물에 포획대에서 양쪽 패거리를 나누어서 가고 싶습니까? 제가 이하여대 미래라이프 어지간하면 이야기 안 하려 했습니다. 왜? 제 방송을 보는 상당수의 숫자도 여혐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자고 남자고요. 서로가 20, 30대 청년층 같은 경우에 이 시대에 한마디로 나고 자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매우 불행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여남 20, 30대 젊은이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이런 시대의 원인이 무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논리나 어떤 선동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자기 시대를 내부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적대합니다. 20, 30대 여성들은 무능력한 남성들을 혐오하고요. 또 남성들은 된장년이 김치년이 해서 여성들을 혐오합니다. 아니 서로가 짝을 이루어서 어려워도 힘을 모아서 가정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기를 상실한 채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여성은 남성한테 있고 남성은 여성한테 있는 것처럼 혐오를 하고 이 혐오를 부추기는 일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까? 이번에 이하여대 사태의 본질도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속성이 없었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이하여대생이나 그 졸업생의 그 본질은 잘못된 교육 시스템을 교육부가 강요하고 이하여대 당국이 그걸 받아들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보도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 노인들이 엄청나게 가난해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부의 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기정사실입니다. 그때 주변만 둘러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가게마다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술 먹으러 오는 사람,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무지의 소산입니까? 제가요, 저한테 대해서 어설프게 설득하려거나 강요하려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제일 혐오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차없이 헛소리 달면 무조건 삭제해버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비타협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요,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게 되면 저는 이 뉴스 브리핑을 그만해야 됩니다. 이 비타협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못 느끼지만 이 시대는 경제에서 기반되어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해체되어가는 대전환기에 속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난 뒤에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한국사적으로 기록되는 어떤 순간이 올 건데요. 그 순간에는 이 시대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문턱에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각종 협정, 협상, 무역, 통상, 환율 모든 부분에서 갈등이 폭발해왔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글로벌주의나 각종 세계적으로 이 블록화되어 가던 사회가 해체되는, 그러면서 국가가 각자 도생하고 지역적으로는 충돌이 빈발하면서 국지전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패권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약화되면서 한마디로 대혼돈의 춘추전국시대 같은 상황으로 가버렸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시대라 기록될 거고, 대중들은 없어지는 일자리와 줄어드는 수입 속에서 다수가 빈곤에 시달리면서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이 나라마다 빈발하고 극우극자로 이렇게 이 정치적인 정세가 쏠리고 선동주의자나 퍼플리즘이 지배하던 그런 시기로 기록될 겁니다.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이 베트남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카수스 벨리.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또는 원인. 지금 이 사드를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이 카수스 벨리라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대중문화들은 역사를 왜곡합니다. 최근에 개봉했다는 덕혜옹주 이 영화도 보면 조선이 왜 망했는지, 조선의 왕조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왜곡해서 한마디로 그걸 연애 드라마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같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진실과 허상을 혼돈해서 바라봅니다. 사드 배치에 관한 댓글들을 바라보고 미래라이프 2대 그 싸움을 갖다가 보도한 댓글들을 바라보고 빈곤에 관한 댓글들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대중들이 각자의 잘못된 선과 참호를 파고 거기에 갇혀 있는가, 또 그런 부분들을 선동주의적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대중이 깨어야만이 그야말로 이 사회가 바로 갈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 부산행이라고 좀비 영화가 있죠. 자, 좀비의 본질은 뭡니까? 좀비의 본질은 생각이 없고 동물적입니다. 지금 어떤 사회 현상마다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요, 좌우 양쪽의 좀비들이 설쳐되는 야만의 살육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세가 문화가 죽었고 전쟁과 역병과 유령이 난무하는 시대다, 이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신적인 종교가 지배하고 그 이면에 한편으로는 미신과 야만과 살육과
귀신이 설치된 시대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 나아가는 방향이, 한국이 나아가는 방향이 중세 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로 간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중은 판단 능력을 상실한 채 이쪽 저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속에 자신을 얹어버립니다. 자, 그 속에서 전부 깨어나라. 당신들은 어둠에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실한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또라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왜? 말을 하면 양쪽에서 욕을 처먹게 돼 있으니까요. 자, 걔가 그 욕을 좀 처먹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여러분이 가졌던 어떤 가치나 이론, 학문, 그리고 선입견, 또 축적된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막 터져나오고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뭔가 하면요, 가만히 어떤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왜 이럴까? 그것이 진실일까?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SF 영화를 보면 사람들의 사고를 갖다가 조정하는 이 전체주의적인 권력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대중들은 거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전체주의적인 파워의 조정을 받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도 결국은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회의 도래에 대한 우려를 당시 공산주의 파쇼에 대한 경계로서 쓴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전 세계는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 속에서 결국 전체주의의 유령과 망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는 것일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것은 진실일까? 안 그러면 만들어낸 허상일까? 언론이 보도하는 모든 것은 맞는 것일까? 브렉시트는 왜 왔고 트럼프 현상은 왜 왔을까? 한국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은 무엇일까? 정치로부터 떠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것저것을 본인이 찾아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판단 유보를 하고 믿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요, 머지않아서 전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될 겁니다. 특히 계급에 관련된 부분에, 계층에 관련된 부분에, 신분사회에 관련된 부분에 요즘 대중들은 거의 알레르기적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민함을 나타내기 이전에 왜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는 어찌 될까에 대한 깊숙한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저처럼요, 솔직히 말하면 이쪽 저쪽 빚진 것도 없고 이쪽 저쪽 옳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괴롭기 마련입니다. 고달프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미 이것저것 다 마음을 내려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처음부터 회원들한테서 십시일반으로 해서 이 방송을 꾸려가 볼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뉴스 브리핑이라는 방송을 못합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이 방송이 성공적으로 꾸려가실지에 대해서 확신이 희박합니다. 갈 때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오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나 많은, 한마디로 기득권의 방해도, 또 깨이지 못한 대중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자, 대중이 모여서 이런 기성의 가치관들을, 좌우의 가치관들을 깨는 방송을 해 나갈 수 있다. 이 제 이상입니다. 솔직히 언젠가 제가 이 방송을 접는 순간이 온다면요, 황장수 같은 사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 사회에 참 이 넘겨다 볼 수 없을 만큼 두터운 벽들이 곳곳에 이렇게 쌓여 있다. 그리고 그 벽들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자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제 스스로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남 생각이나 사고를 함부로 믿지 마시고요. 고민 끝에 오랫동안 냉정히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